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군단급 무인기, 정확히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2022년도에 우리 군의 시험평가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럼 그 후로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길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한 소식을 먼저 전하고 갈까 합니다. 그럼 우선 KF-21 전투기 수출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KF-21 전투기의 첫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당장 가장 먼저 수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던 게 페루나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스웨덴 의회에서 페루에 대한 그리펜 전투기 판매에 대해서 협상을 할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스웨덴 의회에서 페루에 대한 그리펜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페루의 전투기 후보에 우리의 KF-21은 없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리펜 전투기는 페루에서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라팔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페루는 이 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각 12대씩 총 24대를 도입하게 되며 사브는 페루에 대해서 그리펜 전투기의 가격으로 대당 우리 돈으로 대략 1,500억에서 1,600억 정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F-16과 라팔 전투기는 2,300억에서 3,20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우리 KF-21 전투기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페루가 우리 KF-21을 아예 후보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자 우리 방사청과 카이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KF-21은 정말로 아예 페루의 전투기 사업의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페루의 KF-21 전투기의 프로그램 가격으로 대당 1,4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 가격은 심지어는 그리펜 전투기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실제로 페루가 잡아놓은 예산안에서 구매가 가능한 전투기는 그리펜과 우리 KF-21뿐이고 나머지 두 기종인 라팔과 F-16은 페루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사업의 후보로 들어만 갈 수 있다면 우리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KF-21을 선호하지 않은 페루의 고위 관계자들에 의해서 아예 우리 KF-21이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히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제가 이야기한 이 말대로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시금 우리 KF-21이 페루의 전투기 사업의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사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각종 무기 사업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페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항의를 할 수도 없으니 이제는 정말 페루 전투기 사업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일본에서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은 자국이 개발한 F-2 전투기를 퇴역시킨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필리핀이 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F-2 전투기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전투기로 그래서 생긴 것도 미국의 F-16과 아주 흡사한데요. 그리고 일본은 이 전투기를 주로 공격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미사일을 탑재해서 대함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중국 해군을 상대해야 하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분명 충분히 도입을 할 가치가 있는 전투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오직 일본만이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로 그래서 일본에서 퇴역하게 되면 아예 이 전투기의 수리 부품을 구매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투기가 솔직히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도 썩 성능이 나쁜 전투기는 아니지만 이걸 중고로 도입할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필리핀이 이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고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 필리핀은 우리 FA-50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공중우세를 차지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구매할 생각이고 우리 카이에서는 이런 필리핀에 우리 KF-21을 제안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필리핀의 전투기 도입 사업의 후보에는 우리 KF-21과 미국의 F-16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필리핀이 미국의 F-16을 그냥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원조가 없이는 필리핀은 미국의 F-16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필리핀에서는 우리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에서 F-2 전투기를 중고로 구매를 한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필리핀이 돈이 없어서 신형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으니 중고를 도입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필리핀이 정식으로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기 전까지 사용할 임시방편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F-2 전투기는 오직 일본만이 사용하는 전투기이고 그래서 일본에서 퇴역하게 되면
이 전투기를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아무리 필리핀이 이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절대로 장기간 운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필리핀이 F2 전투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튼 간에 특히 인도네시아에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빨리 KF-21의 첫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나오니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LIG에서 CIWS2 양산 공장을 준공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자체적으로 CIWS를 개발하고 있고 충남급 함선에서부터 탑재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충남급의 초도함인 충남함은 정식으로 취역까지 했지만 정작 CIWS가 완성이 안 되어서 충남함은 지금 현재 CIWS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바로 LIG가 이 CIWS를 양산하게 될 공장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LIG는 무기 생산을 위한 하나의 대형 공장을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형 공장을 여러 개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미사일만을 만드는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LIG는 하나의 대형 공장을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전문 소형 공장들을 여러 개를 만들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저의 예상이 맞다면 이런 공장들이 전부 완성이 되면 LIG의 무기 생산량은 기존에 비해서 못해도 4배에서 5배는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한화가 교전통제소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LAMD의 교전통제소 사업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교전통제소는 LIG가 담당하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한화가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의 대공미사일들을 보면 주요 구성품들은 한화가 전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정작 체계통합은 대부분 LIG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LIG가 교전통제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전통제소를 개발하는 업체가 체계통합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LIG가 체계통합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한화가 이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장 하위 단계의 요격 시스템인 LAMD의 교전통제소와 체계통합은 한화가 담당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LIG의 교전통제소 개발팀은 개발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미 LIG는 LSAM2 사업의 교전통제소와 체계통합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천공3 사업의 교전통제소와 체계통합도 LIG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LAMD의 교전통제소까지 LIG가 담당을 하면 좀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굳이 모든 교전통제소를 LIG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화에게도 교전통제소를 개발할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양쪽 회사가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짤막한 소식으로 미국에서 2026년까지 A-10 공격기를 전량 퇴역한다고 하네요. 원래 A-10은 퇴역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028년인가까지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앞당겨서 2026년까지 전량 퇴역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미국 국방예산의 이셉은 조기경보기에 대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상 미국의 이셉은 조기경보기 도입 취소가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에 F-35 구매 수량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죠. 이게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국방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군단급 무인기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는 송골매를 군단급 무인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송골매 무인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무인기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4단급 무인기보다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송골매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는 군단급 무인기는 미국의 프레데터나 그레이 이글급 무인기인데요. 문제는 이 군단급 무인기가 2022년에 우리 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험평가에서 탈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당시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원래 이 시험평가에는 2대의 무인기가 필요했지만 정작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작한 3대의 시험기 중에 2대가 추락을 해서 시험에 동원할 수 있는 무인기는 1대뿐이었고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신들이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무인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평가를 받아서 군으로부터 정식 기체가 아닌 기체를 가지고 와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끝내는 시험평가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군단급 무인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의 탈락 이유를 반영한 보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소식은 저에게서 처음 들으실 건데요. 그리고 저도 어떤 보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 군단급 무인기가 비닉 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갑자기 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사업을 비닉 사업으로 묶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감사원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군단급 무인기는 개발 과정 중에
2대의 무인기가 추락을 했는데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그 추락한 무인기의 비용을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배상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이 과정 중에 이런 감사원의 행태에 질려버린 우리 개발자분들이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실제로 이때 퇴직하신 분들은 민간 방산업체로 자리를 옮겼고, 심지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받던 대우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감사원에서 이런 트롤짓을 하니 환멸을 느끼고 퇴직을 해버린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군단급 무인기를 비닉사업으로 갑자기 묶어버린 것입니다. 비닉사업이 되면 감사원도 마음대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비닉사업을 들여다보려면 그에 따른 보안 인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반적인 감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단급 무인기는 비닉사업으로 군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정확히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개발을 해도 우리의 차기 군단급 무인기의 미래는 별로 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군단급 무인기는 우리 군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개발되는 무인기이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이 요구했던 요구 조건은 충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군이 필요한 무인기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거의 완성이 된 무인기의 요구 조건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군단급 무인기가 완성이 되면 어찌되었든 우리 군도 도입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대량 도입은 하지 않고 소량만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인기의 요구 조건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군단급 무인기는 이런 변화한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은 하겠지만 소량만을 도입하고 우리 군은 다른 무인기를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에서는 이미 군단급 무인기 블록2라는 개량형 버전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며, 한화에서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모하비 무인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카이나 한화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군의 변경된 요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이고, 지금의 군단급 무인기로는 결코 이런 변화한 우리 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도입은 하겠지만 소량만 도입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화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모하비 무인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도 우리 군단급 무인기의 개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 개발은 사실상 실패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의 개발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인기를 개발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분명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는 우리 군이 처음에 요구했던 요구 조건들을 전부 충족을 하겠지만 문제는 이 무인기가 개발되는 동안 전장 환경은 너무 많이 변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변화한 전장에 적합하게 우리 군도 요구하는 무인기의 요구 조건이 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비닉 사업으로 개발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은 완료되겠지만 결코 우리가 이 무인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전방군단 일부에 한국판 모하비 무인기가 배치될 때까지 임시로 소량이 도입되어서 운용되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판 모하비가 개발되어서 양산되면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는 후방부대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가 전방군단의 주력 무인기로 사용되는 건 채 10년도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생산량도 극히 적을 것이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인기 사업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의 무인기 개발은 너무 오래 걸리고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개발하다가 이미 그 무인기는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군단급 무인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고도 무인기도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배치도 안 되고 이제야 양산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미 너무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